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슈퍼게임 이세무사입니다. 어제까지 추석 연휴가 끝났고요. 오늘 목요일, 오늘 장이 시작하는 날인데요. 죄송스럽게도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와 밸런스 에셋은 오늘과 내일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미라클 추석의 총 9부작 중에 이제 4번 남았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쓴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의 제3부 기술적 분석 차트편을 오늘 내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날은 4부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파트의 차트 분석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은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할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지? 부자 되려고. 부자는 뭐지? 늘 무언가를 얻고 싶고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공부가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왜 하지? 왜 필요하지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면 차트 분석이 굉장히 재밌겠죠.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그래요. 해외 선물이나 또는 상품 선물 또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차트 말고는 다른 분석 도구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에 의한 가치 분석으로서 종목 선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코인이랄지 선물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차트 말고는 변변한 도구가 없어요. 분석 도구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접했으니까 모든 투자 대상에 쓸 수 있는 도구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결과값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오늘 이후의 예측을 위해서 과거의 주가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주식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기법이 상한가 매매 기법이거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을 연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강한 상한가를 내일 매수 주문을 넣고 그 종목이 상한가 풀릴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건데요. 저는 둘째 날 상한가를 잡아서 사실은 연속 상한가 10번 정도도 수익이 나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연속 상한가 기록이 뭐 20방, 25방이 나왔으니까 둘째 날 상한가를 잘 잡으면 5방, 10방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어제까지 주가가 내일의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믿었더라면 상한가 매매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상한가 종목은 다음날 무조건 갭상승을 하고 상한가로 또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제가 가장 좀 신뢰도 높은 차트라고 생각하는 게 대량거래에 대음봉이 나오는 차트를 저는 좀 특히 단기급등 2배 이상 단기급등을 했을 때 대량거래에 장대음봉이 나오면 고점이 아닌가, 고점일 확률이 좀 한 60%, 70%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가가 오늘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또는 이런 추세에서는 추세의 흐름이 연속되겠구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사실 기술적 분석의 차트와 비슷한 차트가 경제학 원론책에 나오거든요. 경제학 원론책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파도처럼 우리가 파도를 그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리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보면은 저점에서 상승해서 고점을 찍고 하락해서 저점을 찍는 그런 경기 변동의 파동이 차트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파동과 주가지수의 파동은 닮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지수의 움직임은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경기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지수를 선행지표라고 하고요. 결국은 경기가 올라가면 주가지수도 올라가고 경기가 내려간다고 예측되면 주가지수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은 차트 분석은 어찌 보면 경기 분석일 수 있고 경기는 당연히 파동을 이루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지수도 파동을 이루면서 상승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를 무시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무시하는데요. 경제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그리고 경기 성장, 경기 변동론 이런 이론들도 굉장히 오래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주식시장도 당연히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일본 책이 있어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라가미 군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참 습관력 있게 잘 쓴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의 변수를 딱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경기와 금리.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내려갈 때,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럼 네 가지 국면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장세는 금리는 내려가 있는, 금리는 하락인데 실적도, 경기도 좋지 않아. 그런데 경기가 안 좋지만 금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요. 그걸 우리는 금융장세라고 해요. 금융장세. 예를 들면 코로나 3월 바닥 이후를 말하면 되겠네요. 그때 뭐 카페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제조업도 셧다운되고 돌아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로금리로 금리가 내려갔었죠. 그래서 코로나 바닥부터 그해 겨울 그 다음에 봄까지 1400에서 3000이 넘는 지수가 2배가 넘는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건 기업 실적 때문이 아니고 금리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장세를 우리는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실적 장세는 금리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고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장세.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가 실적 장세. 그래서 우라가미 군요가 말하는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에는 이렇게 실적, 경기, 실적과 그리고 금리에 따라서 사국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이렇게 사국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분석의 장점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투자의 분석 도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3박자 투자법을 주창하잖아요. 재무제표 분석,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이 셋 중에 가장 시간이 조금밖에 안 드는, 가장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분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트 사이트에 가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마 최하 2시간, 속도구로 읽어도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또는 재료,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재료를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에만 또는 일주일에만 나온 재료를 다 읽으려고 해도 1시간, 2시간씩 걸릴 거예요. 그런데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는 정말 순간을 보면 한 10초, 좀 더 정밀하게 보면 1분이면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3박자 투자법의 분석 도구 중에 가장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스크리닝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죠. 차트가 좋은 종목만 나의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면 전 종목 2000 종목 중에 차트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건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좋은 종목 또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재료가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며칠 밤낮을 새도 다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이런 장점이 있다. 여러 투자 대상에 같이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 장, 주가는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 뭐 외국인 수급? 뭐 이런 뜻 아니야? 아니에요. 수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러면 주가는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저는 가격에 대한 얘기잖아요. 차트 분석은 가격 분석이거든요. 재무제표 분석은 가치 분석이고 재료 분석은 정보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격이 점으로 찍히고 선으로 연결된 게 차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가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이야기예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경제학에서는 일찌감치 말했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다를 리가 없습니다. 주가,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주식에 대한 수요와 그 주식에 대한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3박자 투자법을 주창한 이유는 그거예요. 수요가 올라갈수록, 수요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수요를 많이 갖고 왔다. 즉, 매수 주문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려면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많이 몰려야 되고, 수요가 많이 어떻게 하면 몰리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너 매수 주문 왜 넣니? 나 차트가 좋아서 넣었어. 나 재무제표가 좋아서 넣었어. 나 재료가 좋아서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면 가격 매매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격의 변동에 수익을 내는 게 가격 매매, 그리고 가치의 변동, 가치의 증분에 이익을 내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가격 매매와 가치 투자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가격의 변동,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바로 가격 매매고, 야, 투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투자는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또 올라간 가치일 때 가격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분석하는 게 가치 투자고요. 가격을 분석하는 게 가격 매매예요. 가격 매매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해요. 가치 투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중장기 투자고요. 가격 매매는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 제가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알렉산더 엘더는 3M을 말합니다. 마인드, 메소드, 머니. 머니는 자금 관리고요. 메소드는 기법이고, 마인드가 심리인데요. 알렉산더 엘더는 심리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도 심리 투자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엘더의 책을 잘 보면 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차트를 심리적으로 많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에는 심리가 녹아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고점 매물이 많으면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힘들다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투자자들이 본전 심리가 있죠. 내가 본전만 오면 팔 거야.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에 오면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그걸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 돌려 말하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매물벽을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봉 차트는 사실은 차트의 가장 기본, 가격은 점으로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당일 가격이 사실 점으로 찍히려면 종가 정도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종가 말고도 중요한 가격들이 4가지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시가, 종가, 고가와 저가. 하루에 장을 시작할 때 시가, 장이 마감할 때 고가, 그리고 장의 고점에 고가, 장의 저점에 저가. 이 4가지를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고가가 올라가 있으면,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 있으면 양선, 빨간색 양선이 되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져 있으면 파란색 음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모르면 지금 빨리 계좌에서 돈을 반을 빼놓으시면 돼요. 빨간색이 양선이고 파란색이 음선이야.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가면 양선이고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지면 음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의 패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적산병, 흑산병 이런 게 봉의 패턴이에요. 양선이 3개 나오면 적산병, 음선이 3개 나오면 흑산병, 또는 뭐 모닝스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음선을 뒤덮는 양선이 나오면 모닝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봉의 패턴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봉의 패턴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게 이평선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봉의 패턴이 상승 반전형이나 하락 반전형 또는 상승 지속형, 하락 지속형으로 나와 있지만 봉의 패턴에서의 추세 또는 반전을 맞출 수 있는 확률보다 이평선의 위치, 이평선의 패턴으로 맞추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봉 패턴보다는 이평선 패턴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평선 하는데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약자예요.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5일 이평선은 심리선, 20일 이평선은 생명선, 60일 이평선은 수급선, 120일 이평선을 경기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평선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와 같고요.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상승에서의 하락 변곡점, 하락에서의 상승 변곡점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추세를 알기 위해서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데 이평선은 사실 추세를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평선의 각도가
우상향을 한다면 상승 추세야. 이평선의 각도가 우하향을 한다면 하락 추세야. 근데 이평선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렇다면 어느 이평선이 올라가야 돼? 모두가 올라가면 완전 정배열이야. 모두가 내려가면 완전 역배열이야.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정배열이야. 중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역배열이야. 이렇게 배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 또는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상승 추세, 완전 역배열 또는 이평선이 우하향할 때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은 사실 차트의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했다가 그 수렴의 고점을 머리를 틀고 올라가고 이평선이 확산을 하고 다시 또 수렴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아래로 머리를 내려가면은 하락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이평선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게 앞으로 이평선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우리는 이격도라고 합니다. 이평선의 이격. 간격이 벌어지면 이평선의 확산, 간격이 모여있을 땐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하고, 수렴 기간이 길수록 조만간 곧 상향이든 하향이든 돌파를 해서 이평선이 확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그랜빌의 이동평균선에서의 마지막 설명이 그랜빌의 8법칙인데요. 사실 그랜빌의 8법칙은 되게 오래된 법칙이에요. 제가 주식투자 처음 할 때는 거의 모든 차트 책에 있었는데 요즘에 없는 책이 더 많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책에 든 이유는 제가 그랜빌의 8법칙을 처음에 공부하면서 직관적으로 그걸 깨달았거든요. 이 8가지 그림이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하나로 뭐로 통하냐면 정배열은 좋고 역배열은 나쁜 거야. 그랜빌의 법칙상 골든크로스는 좋고 데드크로스는 나쁜 거라면서요. 그랜빌의 법칙상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게 좋고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게 나쁜 거라면서요. 그 모든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배열이 좋고 역배열이 나쁜 거야. 그래서 저는 주식투자 초기부터 그랜빌의 법칙을 공부하고 차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거든요. 정배열은 좋고 역배열은 나쁜 거야. 그런데 주변을 보면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실전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정배열이 좋고 역배열이 나쁜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랜빌의 8법칙의 그 차트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차트가 중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차트가 중요한 이유 중에 제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차트를 볼 수 있는 분석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 중에 이평선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원자료고 그리고 가장 해석이 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해석을 위한 공부만도 며칠을 해야 돼. 근데 이평선 해석은 너무 간단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나쁜 거고 모여있다가 위로 돌파하면 좋은 거고 모여있다가 아래로 돌파하면 나쁜 거고 완전 정배열은 좋은 거고 완전 역배열은 나쁜 거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어야 좋은 거고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으면 나쁜 거고 해석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선은 추세를 읽기 쉽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간단히 추세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평선의 패턴으로 변곡 점은 못 찾지만 변곡의 기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변곡점이 지난 거 아니야? 라는 변곡 기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평선이 차트 분석의 핵심이고요. 오늘까지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내일은 나머지 5장부터 8장까지 하는데요. 그 차트에서 결국 우리가 추세와 변곡을 찾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추세, 변곡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였고요. 그래서 오늘 퀴즈가 또 있죠. 우리가 드래곤볼 모으듯이 9개의 퀴즈의 정답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9번째 퀴즈는 제가 일본의 저자 우라가미 군요가 쓴 이 책의 실적과 금리 두 가지로 주식시장 사국면을 설정했다고 했는데 이 책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바로 6번째 공부의 퀴즈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날인데요. 우리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